그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은 최근에 국토부에서도 직접 장관이 부천에 와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또 보도도 많이 나왔고, 이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은 현재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겁니까? 예. 그게 이제 우리 부천의 상설미 마을이라고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마을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그 기업이 이제 우리가 말한 자동차 주차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 주차 차량이 타고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또 차를 가지고 타고 다니는 것 이상의 편리함을 시민들에게 드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시민들이 또 그거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비용을 지불하면 그 부가가치로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킥보드가 쉽게 얘기하면 킥보드도 타면 일회 탈 때 뭐 1,500원 비용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도 타고, 이제 이걸 킥보드를 타고 전기 자동차를 타는 게 이제 마을에는 가능하면 주차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소유하고 있는 차는 주변에 아파트 비어있는 주차장이나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비어있는 주차장이나 부천체육관 비어있는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거기서 다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지하철도 갈 수 있고 사무실도 다니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 와서 다시 집에 올 때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에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량이 없어도 편하게 시민들이 살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이제 시범 사업을 한 거고, 시범 사업을 해보니까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시에서 좀 확대를 하려고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범 사업이었다가 국토부 본사업에 지금 들은 거죠. 선정이 됐습니다. 그럼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잘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문제점들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적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킥보드를 타고 다녀야 되면 킥보드 전용 도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도로의 관리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얼마 전 5월 20일 날 그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자전거 도로에도 킥보드가 다니게끔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 중동, 상동, 신도시 쪽에도 사업을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부천시에 뭐 한 95%가 자전거 도로가 중동, 상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또 유치를 좀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편하게. 우리 의원님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부천시 제 생각도 있고 그렇게 지금 하실 말씀이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답 좀 해주세요. 아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천시에서도 뭐 스마트 시티 챌린지 관련해가지고는 굉장히 사업이 잘 진행이 됐다고 보도자료도 많이 나오고 저도 기사로 많이 접했거든요. 근데 실제 그 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이 사업의 주체가 사실 누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천시가 어쨌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시는 사실 이제 시의 이제 재원을 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이제 재원을 이제 지원하는 거죠. 지원하고 거기 이제 주민들과 또 그 전동 킥보드 회사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들이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주식회사라 하면 각자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회사를 운영을 하고 거기서 나온 이익금을 배분하는 걸로 돼 있는 겁니다. 주민들에게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니까 사실 수익보다는 더 이제 비용이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시에서 일부 이제 서로 이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는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뽑아서 그 사람이 대표가 되고 각 이제 지분 참여자들이 역할을 하고. 잘 되면 상당히 좋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도 오시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혹시 뭐 이견 있으세요? 이견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제 대충 보니까 2020년도 올해 2월 달에 이제 스마트 챌린지 본 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선정이 됐는데 약 한 350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국비로 100억, 시에서 150억, 이제 민간이 100억 이렇게 해가지고 한 350억 돈이 돌아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상삼리 마을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상삼리 마을에 대한 어쨌든 지금 그 시범 사업에 있었던 문제점을 잘 파악해야 그 다음으로 갈지 말지를 선택해야 되는 기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여러 가지 이게 마을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야 돼요. 내 주차장을 공유하도록 내어줬어요. 내 앞에 마당에 있는 주차장을 낮에는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어요. 내 차가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내어줬으면 나한테도 이익이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내가
내 차를 이용하는 거는 내가 편하고자 이용하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있는 부모, 제가 우리 애기 엄마들이 아이 데리고 시장 봐갖고 오는데 양손 네. 무거운데 아이 손까지 잡아야 되고 거기에 킥보드를 어떻게 타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발렛을 해준다고 하는데 물건 다 내려놓고 발렛 타고 다시 뭔가 이 번거로움들 이런 불편함을 계속 그 주민들이 오롯이 가져야 된다면 예. 그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을 다 모아서 해소를 진짜로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에게도 편리함이 있구나, 이익이 됐구나, 효용적이구나 이런 걸 생각할 때고 거기 네. 이제 시범 사업한 예. 곳이 예. 하필이면 이제 연령 고령의 예.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 어르신들이 적응하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중상동보다 훨씬 더 천천히 가야 되는 문제인 거고, 그리고 그 농사를 짓고 아직도 그 대장동이나 이런 데 농사를 짓고 경운기 타시고 이런 예. 곳인데 약간은 조금 시범 사업하기에는 조금 합리적이진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좀 시민들이 불편한 점, 안전성 특히나, 그리고 좀 그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주를 하고 들어왔어. 내 대리를 불렀어. 예. 어떻게 할지 나는 깝깝하더라고요. 지금 뭐 이런 일이. 법안 준비도 사실 이런 문제를 고민해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 않겠습니까? 뭐 아니, 제도 뭐, 문제는. 예.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이제 잘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사실은 그 동네 주민들은 이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사실 추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차면을 내 이웃과 공유하면서 그렇게 또 관계를 예. 만들어 나가고 예, 싶은 예.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부천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 사업을 진행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본사업 네. 교육에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죠.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될 예. 겁니다.